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비트코인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우선 가능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매일매일 좀 추세적인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미 차트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방향은 시작됐고 현재 차트에 뭔가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차트의 위치상 악재와 호재가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의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해킹 뉴스에 혹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내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고 공방에 계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포지션 잡아 드린 거 이제 여기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수 포인트 우리 상방 추세로 충분히 잡고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많이 흔들릴 거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방 분들 외에도 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결국에 어떤 하나의 캔들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그래야 또 코인 대장 힘내 가지고 좋은 영상 많이 찍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포지션 이런 분들 같이 도움받고 싶은 분들은 화면 이해 번호로 숫자 7 보내 주시면 코인 대장과 함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함께 상방, 하방 포지션 다 전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수많은 투자처 중에서 차트가 있는 공간 중에서 가상화폐 시장만큼 차트가 정직하게 움직이는 곳은 없다. 우선은 우리가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려면 과거에 걸어온 길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언급드렸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제가 또 많이 공부한 분들을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각인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내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차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가격 조정. 반복적인 얘기죠. 두 번째 시간 조정. 가격 조정도 무한대로 할 수 없지만 시간 조정은 의외로 너무너무너무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시간 조정이 길어지면 좋은 점이 뭐라고 했죠? 상승이 크다. 시간 조정이 짧으면 그 하락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 또는 모든 투자에도 항상 나오는 변할 수 없는 패턴과 흐름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라는 이 시장이 너무 정직하게 움직여요. 아직 어, 흔히 말 더러운 물 그런 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쉽게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뭐라고 있겠죠? 차트는 언어다. 우리가 영어든 뭐 일본어든 또 어떤 것들이든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기본적인 대화들은 모두가 될 수 있거든요. 차트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흐름을 계속 보신다면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시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하락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수급선에서 수급이 지켜주니까 2차 파동이 나왔어요. 2차 파동이 나왔고 수급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 2020 년도부터는 이제는 수급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선을 지켜내면서 폭발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즉 반성이 시작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2 년도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못 산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서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이 구간이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선에 저항이 계속 생깁니다. 저항이 생겨 돌파를 못 해요. 돌파를 해야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돌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주가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추세를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서 강한 하락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지옥의 구간이에요. 보통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들 많이 보죠. 가장 쉽게 줄긋는 게 그런 흐름인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보조 지표를 쓴다고 하면 엘벤로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추세를 잡을 때 횡보를 잡을 때는 엘벤로프를 쓰고 상방 하방에 강한 추세를 볼 때는 뭐 볼린저 밴드를 쓴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꼭 넣지 않더라도 이 흐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흐름이 완벽하게 저점을 잡아서 이때 추가 매수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강하게 깹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 이게 여러분 2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지지선이란 구간을 뭔가 또 지켜내는 흐름을 보여주면 어때요? 또 지옥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수급의 이탈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죠? 싸게 살려고 하지 마라. 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다 두드려 맞는다. 비싸게 사더라도 되돌림의 흐름을 확실하게 보고 비싸다는 생각, 내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력을 느낀다면 그거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고 비싸더라도 그 가치가 확실해지면은 그때는 더 좋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2년도는 이런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 포지션 여기서부터는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저점인 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빠진 상태에서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든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하나하나 내가 몇 년이고 평생 모아갈 거라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한 포지션을 잡는 방향을 기다린다면 여기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뭐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자, 수급이 이탈하고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경기선이 역배열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23년도에 상승 추세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옵니다.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러면 이 노란 선이 올라가면 무조건 사요? 아니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흐름. 시작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죠. 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수급이 끝나는데 받으려고 하고 추세가 돌파가 나왔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닐까 하면서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은 바꿀 수 있어야 내가 투자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바로 여기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과거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공포 구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진행이 돼요. 단기 박스권을 만들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흔든 다음에 강하게 계속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미 다 털렸어요. 다 털렸고 못 파는 사람은 여러분 못 팝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가격이 5천이 와도 매수를 할 수 있고 6천이 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가격이 이미 관성이라는 게 시작됐고 상승 추세가 이미 하락해서 강한 상승 포지션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고 계속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우리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추세가 나오고 배열이 바뀌는 흐름, 뭐 기법이라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뭐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제공 자료들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4 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수급이 만들어졌고 23 년은 뭐죠? 수급이 만들어진 해다. 매수라는 게 만들어진 해다. 그리고 제가 요 작은 박스권 불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간 이제 고점이라는 구간은 많이 힘들 수 있다. 가장 힘들 거다. 근데 여러분 붕빵 말씀드렸죠. 여기 매도 안 나온다. 이미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은 여기 매도 못 때려요. 자, 그러면 왜 매도를 안 하고 더 큰 그림을 봐야 될까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 여러분 한 2,500, 한 3,000 전 이렇게 언저리 시절에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선물로 인해서 정말 흔히 말하던 인생이 바뀐 금수저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ETF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악재가 나와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라는 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보자고요. 선물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은요, 신고가를 아주 강하게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뭐 당장 되지 않고 지연돼도 괜찮아요. 시간 조정은 충분히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거와 비교하면 될까요? ETF. ETF로 과거를 비교하면 금이 있겠죠. 자, 우리가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자고요. 전쟁이나 이럴 때 항상 금가락지 하나씩 주고 그랬죠. 그리고 금은 전 세계 공통 화폐가 됐죠. 반대로 얘기해서 코인을 지금 가상화폐와 사실 디지털 화폐를 좀 나누긴 하지만 쉽게 봤을 때 약간 디지털 화폐의 개념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알트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중국과 대만이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물론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강해지고 있고 중동 전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화폐라는 게 조금은 음,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화폐로 인식되는 가상화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두고 ETF라는 게 생긴이 될 거고요. 과거 우리 금이 ETF가 만들어진 지 한 20년이 넘었죠. 한 2,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금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비트코인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갈 때 어떤 얘기 했어요?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여러분 그때는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이렇게 7천, 8천 돌파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1억 가나? 정말 1억 가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 시간 조정이라는 걸 좀 만들어냈습니다. 시간 조정이 너무 짧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간 조정이 조금 더 길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투자의 모든 것들은 가격적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피겨가 약간 중요한 가격선이라고 하고 의미 있는 가격선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결국에 비트코인은 1차적인 목표는 시간적 시간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1억은 돌파할 수밖에 없다. 왜? 돈이 빠질 것보다는 돈이 들어올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뭐 2,500에 했던 4,100에 했던 이제 6,100에 했던 그거는 장기적 추세를 본다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런 음봉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승인이 나오던 승인이 나지 않던 차익 실현 매물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쏟아진다고 해도 포지션 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집중해야 될 알트코인들 몇 종목 뽑아드렸죠. 왜? 결국에 비트코인을 인해서 모든 것들이 대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에서 찻잔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방울 조금 떨어질 건데 그렇다고 커피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커피는 우리가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흔들릴 때 제가 방향과 흐름, 큰 그림을 이해하고 결국에 심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 내가 이 시간 조정 동안은 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물량을 다 가지고 내가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다. 10 개를 다 가꿀 수가 없어. 왜? 다른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일부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시간 조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짜투리 물량이라도 모두 매집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단기 투자를 해야 될 이유는 확실히 알겠죠. 다만 이 시간 조정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이제 비트코인 밑에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좋은 뉴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거예요. 계속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시총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매집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코인들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움직일 거예요. 모든 게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과 비교한다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와 관련된 또 부품 장비 종목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움직여요. 왜? 한 번에 기본적인 흐름은 올려줄 수 있겠지만 거기서 각자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때요? 돈이 들어왔어요. 뭐 이 돈은 이제 지켜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폭이 너무 크죠. 여기는 나중에 기다렸을 때 이 수급의 이탈 여부를 체크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이 구간도 보고 악의적인 뉴스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흔들린다고 할 때도 제가 이런 뉴스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공방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뉴스 나오는데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 자체가 여기는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못 팔아요. 팔릴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이 공포 구간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버티고 다 던졌어요. 여기는 못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1 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예 정직하게 1 억을 보고 있거나 여기서 1 억을 보고 있구나 못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 쉽게 올릴 거예요. 결국 이 구간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다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어 비트코인 영상을 앞으로 좀 계속 찍으려고 하고 있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호가창의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1번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주봉만 봐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큰 그림을 봐야 작은 그림의 파동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보이네요. 우리 매수했던 자리 이해되죠? 제가 왜 여기를 이해했는지. 결국 이 박스권은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봉의 흐름을 한번 다시 길게 보자고요. 아까 주봉으로 봐 가지고 큰 팩트만 맞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평선이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60 선과 120 선인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60 선은 우리가 흔히 수급선이라고 얘기하고 120 선은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다음에 이 방향을 잡아가는 게 결국 120 선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과거 흐름만 보면 봐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수급이 깨지면서부터는 바로 꺾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인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기선이 계속 무너지죠. 자꾸 120일 선만 오면은 자꾸 매도가 나와.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락 포지션 잡아 줄 때 요런 선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게 뭐죠? 너무 쉽죠? 쉬워요, 여러분. 제가 차트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뭔가 기술을 만들려고 해. 모든 차트가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했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또는 10 년, 20년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트하고 쪼금만 대화할 수 있으면 너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구간은 뭐 그렇다 치고 요렇게 만들어진 구간들 결국 이런 구간 뭐 매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비싸도 괜찮아. 여러분 비싸도 괜찮아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더 비싸게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자꾸 사려고 하겠어요. 비싸지만 더 비싸게 갈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가격은 코인을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비싸게 사라. 비싸게 사고 나보다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 주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흐름 만들어 내고 이제 작년도에 수급 만들어 내면서
상방 포지션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는 여러분 혼자 해도 되는 구간. 왜? 흔들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미 관성이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둬라. 그냥 두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드린 이제는 정말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공부방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포지션 하루하루 제가 물량 소화하는 거 좀 체크하면서 실시간 브리핑 드릴 테니까 공부방 계신 분들은 그 내용 보시면서 우리 포지션 같이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홀딩입니다. 그리고 뭐 제 영상 오늘 지금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만 보신 분들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영상으로 이해하시면서 디테일적인 부분들 왜 결국 이런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왜 어느 곳은 쉬어가고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관성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방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반복 학습하고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보이시죠? 번호 보이시면 7번만 누르시면 돼요. 7번만 누르시면 7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공부방 입장하셔 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제가 뭐 기법이라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리에 상승 추세가 관성이 만들어질 때 매수하는 방법, 저항이 만들어질 때 포지션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 결국에는 방향만 알면 코인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의 베팅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수익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도 같이 주식 재밌게 할 수 있고 제 영상 꾸준히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결국 여러분들도 차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만 누르지 마시고 공부방도 입장해서 같이 좋은 수익 꾸준히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